안녕하세요, 슈키입니다. 시네탑 3부 125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스라차와 둠의 과거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제가 늘 답답해했던 떡밥 회수 부분이었는데요. 역시나 왕왕이 자식들에게 전했다는 이빨 같은 떡밥들은 회수가 안 된 채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전부터 언급이 되었던 공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었죠. 근데 어차피 회수가 안 될 것 같아서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젠 포기할래요. 두 번째, 캣타워의 폭발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짜 야스라차는 잔인하고 칼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샤차든 뭐든 자신의 부하든 상관없이 그냥 다 죽어라 라는 식의 대응이었기 때문이죠. 자신 몰래 워프 게이트를 심었든 뭘 했든 상관없이 난 몰랐는데 몰래 들어와서 죽은 건 너네 탓이라고 빠져나갈 구멍까지 있고 말이죠. 세 번째, 이수가 외치는 친구와 약속한 삶의 목표가 하나의 떡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수가 말하는 친구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언젠가 이수의 이야기도 풀렸으면 좋겠는데 조연치고는 자꾸 깨작깨작 떡밥을 가지고 가네요. 네 번째, 근데 빨간 등대를 보자마자 소피아 탄이구나 라고 탄성을 지르게 되네요. 하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소피아가 언제까지 숨어있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다만 아직도 등대직이란 존재는 그저 어떻게 폭발을 막았는지에 대한 설명 같은 게 없이 강력한 등대지기의 힘이야 하면 설명이 끝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이미 폭발이 일어나 캣타워 전체가 터지는 그림까지 보여줬음에도 캐릭터 개개인들을 모두 살릴 정도의 컨트롤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입니다만 그만큼 소피아가 강하다는 걸 어필하고 싶으시구나 라는 선에서 이해해야 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점점 소피아가 멋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3부 새로 바뀐 어시들의 힘으로 소피아가 머리카락도 그렇고 더 샤방샤방해진 느낌이네요. 역시 현재 등장한 작중 최강의 등대직이 잡습니다. 근데 기대와는 다르게 소피아도 가주의 존재까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작전을 아는 가먼트 위도우만 눈치를 챈 듯한데요. 소피아가 대단한 게 다들 감당할 수 없는 악동 취급을 했던 하이브리더마저 등대로 행동에 제약을 걸어버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금발 남자도 가먼트 위도우도 쉽게 공격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강해서 자신감이 넘쳐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래도 가먼트가 적임에도 자신이 맡은 역할이 탈출이라고 알려주는 건 좀 의아했습니다. 다섯 번째, 가먼트의 발언으로 인해 등대직이랑 싸우는 것 자체가 굉장한 에너지와 시간이 소모되는 전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근데 소피아가 가주의 존재감을 느끼고 바로 가주라고 말하진 않고 저 정도의 존재감을 가진 상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면 페르세우스가 말했던 가주의 공석을 메우는 자, 즉 중가주급 인물들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한 듯 합니다. 일곱 번째, 그리고 독자분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쿤과 호크니는 꽃게 잡을 때 분명 반말을 한 사이인데 갑자기 모든 일이 해결되니 쿤에게 존댓말을 합니다. 명백한 작중 오리가 또 나와버렸네요.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카이저의 표정도 떨떠름합니다. 여덟 번째, 밤이 마시니와 헤어지고 나서 부엉이를 뚫고 가주 앞에 나타나서 대화를 진행한 시간이 약 10분 정도 흘렀다는 걸 알려줍니다. 근데 견족 스피어의 워프 게이트와 마시니가 준 워프함의 목적지는 같지만 밤이 탈 워프는 다른 쪽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유한성은 로포비아의 모함과 워프 게이트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가주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했었습니다. 다만 쿤은 정확하게 워프 게이트가 모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추측성으로 정보를 흘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피아가 가주라고 확실하게 단정을 못 짓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루슬렉의 등장 가능성은 0%가 된 것 같습니다. 소피아가 진즉 눈치채고 포켓으로 카톡 날렸으면 진즉 튀어왔을 텐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밤내 전장에는 차도라카 팀이 증언을 갑니다만 사실 가주가 통제하는 전장이다 보니 라이벌리과 싸울 여건도 안 될 것 같고 이 셋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감이 안 오네요. 가주가 부하들에게 제압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된다면 이들의 가치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열 번째, 단신으로 로포비아 모함 거의 중심부에 등장한 구스장의 간지나는 모습이 다시 나왔습니다. 가주의 등장은 조련장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연 페르세우스가 말한 가주의 공성을 메꿀 2명 중 1명은 조련장일까요? 11번째, 구스장은 독서회 도중에 나왔다고 말합니다. 설정상으로는 연구회였는데 본편에서는 독서회로 확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에 걸맞게 공격이 독서 그 자체일 줄이야 너무 간지가 납니다. 12번째, 이번 공격을 보면서 구스장의 모함에 있던 왼쪽에서 책을 열심히 펴놓고 있던 인물도 독서로 공격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13번째, 이번 에피소드의 제목이 십가주 재해였는데 사실 로포비아 가주가 빡쳐서 재해를 일으키는 줄 알았더니만 진정한 재해는 구스장 쪽이었네요. 그냥 읽으면 터지는 데스노트 같은 공격은 아닌 걸로 보이고 전공이 파도잡이다 보니 신수를 운용해 그냥 다 개박살 내는 걸로 보입니다. 신수를 책으로 배웠다는 느낌이 드네요. 신수 연구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고 전투와 생활을 돕는 보조형 파도잡이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엄연히 천재형 파도잡이인 블로썸에 비하면 보조형이라고 느껴지는 것이고 그냥 구스창을 맞닥뜨렸을 때는 그냥 재앙의 파도잡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의 포스입니다. 마지막 대사와 표정은 간지 그 자체이네요. 14번째, 제가 구스창이 모함과 전쟁을 굳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빈집털이의
신경을 쓰다 보면 밤내가 시간이 없어 가주에게 죽임당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했던 것인데 오히려 모함을 빈집털이함으로 집주인을 불러오는 방식을 택하네요. 아무리 사이코틱한 트로이메라이도 가문 전체가 털려버리면 밤을 포섭하는 이유가 사라지니 돌아온다는 것은 납득이 가는 전개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구스장이 로포비아 모함으로 이동하는 포탈을 찾아 둥지전장에 간다는 것이 넌센스처럼 느껴져서 차라리 이런 전개가 좋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트로이메라이가 이 점을 인지하고 워프게이트와 함께 자신 또한 이동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주만 단신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전쟁터에 몇몇씩 같이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해보자면 첫 번째, 가주만 이동한다. 이게 제일 깔끔하긴 합니다만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이 서로 싸울지 말지 각보다가 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차도라카까지 합류하게 되면 로포비아 쪽이 불리해져 버리니 싸울 각이 안 생기는 거죠. 두 번째, 가주가 밤을 데리고 이동한다. 집이 털리니 돌아오는 가야겠는데 밤은 눈에 밟히니 아예 밤까지 강제력으로 데리고 가는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밤을 놓고 구스장과 트로이메라이가 흥미로운 대화를 이어갈 수도 있고 밤과 구스장이 오랜만에 만나서 구스장이 밤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주 포함 지금 워프게이트를 탈출하려는 대부분 인원이 함께 이동한다.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가서도 개판 5분 전 상황이 될 것 같네요. 이상 125화 리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